네, 다항 함수의 미분법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갈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분의 fa 플러스 2 마이너스 fa의 값이 얼마다? 네, 8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분모에서 a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분모는 2가 되고요. fa 플러스 2, 3a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리고 자리가 조금 모자란데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3a 제곱 사라지고요. 4a도 없어지고 1도 없어지네요.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2a 이렇게 되면 6인가요? 4죠. 4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6a 플러스 2가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 네, 8인 거죠. 따라서 6a의 값이 6이 되므로 a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네,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값이 2일 때, 자, 이것을 구하여라. 여러분, 요런 문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자, 우리는 여러분, f'a의 정의가, 이거 잠깐 써볼게요. f'a의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였어요. 이때 여러분 요 h의 모양이 동일하게 함께 가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정의를 할 때 정의 자체를 이 h가 사실 델타 x잖아요. 그렇죠? 변화율이거든요.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 변화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식을 보면 여러분 분모에 있는 h와 여기 안에 있는 요 얘가 마이너스 2h로 다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모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맞춰주려면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요 바깥에 있는 친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에도 마이너스 2를 해줘요. 그러면 식이 분모에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식이 다른 식이 되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도 마이너스, 분자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 그럼 요만큼의 식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냐면 f'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f'3을 구하는 것이 되고 f'3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돼서 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될까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3번 볼게요. 3번은 식이 x가 1로 갈 때 자, 요렇게 됐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 분모의 요 식을 보면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서 이 식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x-1? 그럼 여기 자리 1이겠네. 그러면 fx? f1이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러분 얘 x에 관한 식을 통으로 우리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fx를 x 플러스 x제곱 x세제곱 쭉 가서 x10이라고 10제곱이라고 한다면 f1의 값이 얼마냐면 1이 10개가 돼요. 네,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준식이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럼 얘는 f'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f'1은 도함수 구해줘서 해주면 되죠. 1 플러스 2x 3x제곱 쭉 가서 10x 9제곱까지. 그러면 f'1은 1부터 2, 3을 쭉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얘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55죠. 네, 그래서 답은 55가 됩니다. 되겠죠?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3번 조금 작게 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 4번은요, 여러분, 우리 미분계수 그리고 평균 변화율과
그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a,fa와 b,fb 두 점을 잇는 두 점의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쵸? 그리고 미분계수는 뭔가요? 자, 미분계수는 한 점, x는 a,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맞나요? 네,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분의 1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만난대요.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하고 b를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요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볼까요, 여러분? 일단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근데 또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f라는 함수는 0,0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f0의 값은 0이에요. 우리 이걸 이용해서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그럼 기억의 식이 이렇게 됩니다. a-0분의 fa-f0이라고 말해도 무리 없죠. 네. 그리고 b-0분의 fb-f0이라고 이야기해도 또 무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0,f0이랑 좌변에 있는 것은 a,fa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0,f0과 b,f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0,0이랑 a,fa를 잇는 직선, 이 기울기는 이런 형태고, 그리고 0,0과 b,f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빨간 거랑 파란 것 중에 어떤 게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네, 얘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은 어때요, 여러분? 아, 니은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볼까요? 얘 볼 수 있죠? 자, 이거 지우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요. 그리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더 커요, 여러분?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기억은 맞는 이야기다. 정답이다. 그럼 디귿을 볼까요? 디귿을 보니까 이거 식을 변형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여요. 양변을 b-a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b-a의 대소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네, b-a는 0보다 커요. 그쵸?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b-a분의 fb-fa가 2분의 1보다 작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얘는 뭘 의미하죠? a,fa와 b,fb를 잇는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a점이랑 b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얘가 2분의 1보다 작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2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예요. 그렇죠? 기울기라는 그래프는. 그럼 뭐예요? 얘가 더 큰가요? 얘가 2분의 1이 더 큰가요? 네,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니은만이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될까요? 네, 좋아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x는 0에서 좀 키우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자, 여러분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해요. 식으로 따지면요. 함수식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존재해서는 안 돼요. 즉 요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 점을 x는 a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생각해 보세요. 좌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는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되고 왼쪽에선 이런 식의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미분 계수도 결국에는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동일해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뾰족한 부분이 있다면 걔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돼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접 식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기억 볼까요? 자, fx는 얘는요 절대값이 x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면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니까 2x가 되고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0보다 크면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2x니까 자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2x 0보다 작아 그럼 0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x는 0에서 어때요? 뾰족한가요? 뾰족하죠. 이거 그래서 안 돼요.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좌미분계수는 0인데 우미분계수는 2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릅니다. 틀려요. 니은 뭘까요? gx의 그래프 함수 x가 역시 절대값이 x에만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크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작으면 x제곱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요 여러분 어때요? 0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좌미분 계수도 0이고 우미분 계수도 0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디귿 볼까요? kx 얘도 역시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크면 x세제곱, 작으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에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0을 기준으로 크면 x세제곱 이렇게 작으면 마이너스 x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0에서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 얘도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니은과 디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6번. 자, 6번은 여러분 속도가속도 문제네요. 자, 보면 시각 t에서의 어느 회로의 한 지점을 지나는 전하량 이건 속도가속도 문제라기보다 그냥 미분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qt가 이렇게 됐어요. 전류 it는 전하량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분 계수, 즉 도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류가 최소일 때의 전하량. 그럼 우리 전류 함수 먼저 구해볼까요? q't가 돼요.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5가 되고요. 얘는 여러분 최소라 그랬고 전류가 최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it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예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그래프예요. 그러면 최소값과 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요. 우리 꼭지점의 좌표의 y 좌표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볼까요? 3으로 묶어요. 4t 플러스 15 3t-2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3t-2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얘는요 2, 하나 둘 셋 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런 함수가 i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t 값이. 그러면 여러분 t가 2일 때 전류가 뭐예요? 최소예요. 그때 전하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량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럼 8 그냥 구해볼까요? 8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30 플러스 3 하면 여러분 이건 17이 나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7번은 별표 좀 칩시다. 7번 좀 좋은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최고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가 3점을 지날 때 f'의 1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여러분 이거요. fx를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수가 ABC 3개잖아요. 근데 3점이 주어진다고 3점이 주어졌어. 그래서 얘를 대입해. 그래서 ABC가 하나씩 3개를 얻어요.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해. 우리 고차원적인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너무 복잡해요. 그럼 볼게요. 그래프를 볼까? 얘가 있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 1에서도 함수값 8을 갖고 x2에서도 함수값 8을 갖고 x값 4에서도 함수값 8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1, 2,
4에서 전부 다 8의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x하고 8하고 이러한 방정식을 구성했을 때 이 방정식의 여기다 방정식 앞에 쓸게요. 방정식 이것의 해가 x는 1, 2, 4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fx 마이너스 8은 0의 해가 이거야. 그 말은 얘가 이렇게 y는 8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fx가.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돼요. fx-8은 x-1, x-2, x-4를 인수를 갖는다. 그래서 fx는 x-1, x-2, x-4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f'1 구해주면 되죠. 자, 곱의 미분이에요. x-2, x-4. 자, 요거 미분해요. x-1, x-4. 자, 얘 미분해요. x-1, x-2. 자, f'1. 1-2, 1-3, 0, 0 되네요. 그쵸?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뭔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3이라서 이거 4네요. 4, 미안합니다. 그러면 3이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가볼까요? 자, 8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주어졌고, 자, 요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g'1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곱의 미분이에요, 여러분. 그쵸? 앞에 거 미분한 다음 더하기 뒤에 거 미분 해주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 에다가 fx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그러면 x 값에 1을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7 f1 더하기 1 대입하면 3 f'1. 그런데 f1과 f'1이 주어졌어요. 7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14 마이너스 3이 돼서 1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되겠죠? 9번으로 갑니다. 곡선 y는 이 곡선이 주어졌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직선, 이 직선 서로 수직이다. 이랬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우리 위의 점을 모르니까 점 P의 x좌표를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얘가 접점이에요. 그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미분해서 x값에 t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을 대신에 t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8이죠.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란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란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 1 구성해보자. 마이너스 4y는 그냥 구성해볼게요. 4y 넘기면 될 것 같아요. 4y는 x 플러스 8, y는 4분의 1x 플러스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 따라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8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t 제곱은 마이너스 12인가요? 그래서 t 제곱이 4가 되고요. t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이거나 2인데 점 P의 좌표가 어디 있다 그랬냐면 제 1사분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t의 값이 음수면 안 되겠죠. 1사분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둘 다 x, y 전부 다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t의 값이 2가 됩니다. 따라서 p는 2, 대입해보면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2 대입하면 돼요. 되겠죠? 네, 10번 바로 갑니다. 곡선 위의 점 1,4에서 접선이 곡선하고 다시 만나는 점이 a, b에서 만난대요. 그때 b-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우리 접선 먼저 구해볼까요? 일단 접점은 1,4고요. 기울기를 구해줘야 돼요. 기울기는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3-12 플러스 12가 돼서 3이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4는 3x-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3x 플러스 1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얘가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1,4라고 한다면 얘가 만들어지는 이제 접선과 다른 곡선에서 만나는 이 점이 a, b라는 이야기거든요. 얘가 지금 y는 3x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곡선하고 이 접선은 1,4에서도 만나지만 a, b라는 점에서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곡선은 a, b를 지나고 이 직선도 a, b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 곡선에 a, b를 대입한 값과 이 직선에 a, b를 대입한 값이 동일해야 돼요. 맞아요? 즉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3과 3a 플러스 1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되나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해줘야죠. 1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4 조립제법으로 합니다. 1 할까요?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4. 그럼 요것도 1 되네요. 그쵸?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얘는 x가 아니라 a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1 또는 4인데 여러분 1은 되나요? 1은 여기 있잖아요. 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1은 아니고 a는 4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4, 여기다 4 넣든지 여기다 4 넣으면 되는데 우리 편한 거에 넣자. 4 넣으면 13이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a, b가 됩니다. 따라서 b-a의 값은 13-4가 돼서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11번도 해결해 봅시다. 자, 점 2,8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y좌표. 자, 여러분 요거 여기다 대입해 보면요.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곡선 밖의 점입니다. 그러면 곡선 밖의 점은 여러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곡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접점의 좌표는 t, t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구성하면 y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0 10은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에다가 x 마이너스 t. 자,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2,8을 지난다는 거죠. 대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8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0은 6t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 대입한 거예요. 6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12t제곱 마이너스 9t가 됩니다. 자, 그러면 9t가 없어지고 6t제곱도 사라지고 자 18도 사라지고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넘길게요. 그러면 2t 세제곱 플러스 12t제곱 플러스 24t가 돼요. 자, 2t로 묶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2가 됩니다. 얘는요, 자, 여러분 보면요,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뭐 될 듯 말 듯 안 돼요. 해보면 판별식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9-10이라서 이거 마이너스 4라서 0보다 작아요. 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t의 값이 0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10이 되고 기울기가 9가 되죠. 네, 그러면 y 마이너스 10은 9x 마이너스 0이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9x 플러스 10이 됩니다.
맞나요?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가 돼야죠, 여러분. 그쵸, 그죠?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래서 y 절편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접셈방정식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이 점에서 이미 우리는 저 y 절편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고 있죠?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요. 그쵸? 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번. 자,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하고, 자, 여기서는 감소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f가 여러분 증가하려면 f'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리고 감소하려면요, f'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f'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f'의 개형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가운데 세 증가하니까 f'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에선 감소하니까 밑에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3차 함수잖아요. 미분하면 뭐가 돼요? f'은 2차 함수예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f'x는 자, x-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는데요.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얘를 미분한 게 최고차의 개수죠. 마이너스 6x제곱.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 바로 f'x예요.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얘하고 개수 비교해주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2a는 뭐가 된다? 0이고 b가 6이 되는구나. 따라서 a의 값은 0이고 b의 값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12번까지 하고요. 13번부터 두 번째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